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문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바하고 오늘 4월 20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월요병이라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저도 언제부턴가 이 월요일이 또 좋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웜의 신바가 이틀 동안 안 찍다가 월요일 되면 우리 최밀턴 분들 또 웜의 신박에서 또 만나 뵐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은 또 월요일대로 굉장히 금요일 같다는 또 느낌이 듭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날 지금 방송 웜의 소통을 하려고 보니까 1시간 16분을 찍었네요. 아, 이거는 좀 아니죠, 그죠? 네, 그래서 웜의 소통이 너무 길었어요, 보니까. 네, 33분이고 물론 뒤에 허지원 교수님의 마음상담소 이 내용도 너무 좋았죠. 그래서 허 교수님의 마음상담소 얘기도 좀 길게 하긴 했었는데 어쨌든 웜의 소통 좀 오늘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인간미 있는 주식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사는 이야기도 듣게 되고요. 하셨습니다. 33년 전무님 주식 인생이 전무님 삶이었기 때문에 인생과 삶의 지혜를 웜의 신박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삼천포가 아니라 주식에 대한 조바심과 불안함을 없애주는 실마리 같아요 해주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저는 가끔은 삼천포만 주의 깊게 듣고 신문 읽어주는 부분은 패스할 때도 있습니다. 삼천포 매력에 중독된 1인입니다 하셨고요. 가족 이야기 속에서 채슬리 가족들이 어떤 마음으로 투자 여행을 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어서 저로서는 늘 평안을 느낍니다 하셨습니다. 삼천포가 없으면 웜의 신박은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달달한 안고를 먹으려고 찐빵을 찾습니다. 인생에 대한 애티튜드 네,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영상을 시청하며 인생의 선배님께 귀한 가르침을 받는 기분입니다 하셨고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불완전한 인간이지만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나은 인간으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하셨고요. 금요일 숙제를 토일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전무님 덕분에 제가 애들에게 바라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하고 사람 사는 냄새가 나서 좋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애들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 저희 아버지께서도 저희 아버지 세대는 정말 못 먹고 못 살 때였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형제 육남일녀 그리고 저희 작은 할아버지 형제도 육남이녀신가 잠깐만 거기도 거의 육남일녀였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릴 때 참 못 먹고 못 살 때는 그 작은지 삼촌들 그렇게 참 우애 깊게 살았었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오히려 좀 풍요로워지니까 이것저것 따지다가 저희 아버지도 좀 그 말씀 하시거든요. 내가 예전에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걸 좀 서운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아버지 형제분하고도 그런 서운한 감정을 표현하실 때가 가끔 있으셨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거는 형제니까 해준 거는 그냥 해준 걸로 끝내야지 내가 니한테 그렇게 해줬는데 너는 나한테 이럴 수 있나. 거기서 다 좀 마음이 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형제 사랑하니까 뭐 사촌 형제든 그렇게 했던 거고 그래서 해준 걸로 항상 해준 걸로 끝내고 제가 불교에서 자주 얘기하는 무주성 보시라는 얘기도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해준 거에 대한 부분을 머릿속에 담아두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뭔가 베풀었으면 무주성 보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교의 가르침하고 뭐 기독교나 캐톨릭의 가르침하고 조금 달라 보이는데 사실은 보면 일맥상통해요. 사랑과 자비, 그죠? 자비도 다
사랑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랑이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절대적인 사랑. 우리가 그걸 추구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저희 어머니나 저희 외할머니 불자시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끼리도 참 어떻게 저렇게 화 한 번 안 내시고 저렇게 헌신적인 사랑을 그동안 가족들한테 해주실 수가 있었을까 하면서 보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보살님이라고. 네. 저희 어머니한테도 아는 분들이 그냥 정보살님. 저희 형님도 가끔씩 한국 와서 부모님 만나 뵈면 어머니한테 정보살님 뭐 이러거든요. 그 우리가 보살이라고 하는 이유 자체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헌신적인 사랑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살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고, 그죠? 기독교에서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이나 이런 걸 우리가 강조하는데 참 지키기가 힘듭니다. 그죠? 바쁘다는 핑계로 1.5배로 듣다가 저처럼 시간이나 청소하면서 정배속으로 들으니 귀에 속속 들어오고 공감하면서 들으니 너무 좋네요. 하셨는데 제가 제 거를 정배속으로 들어보잖아요. 속 터집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좀 1.5배속으로 들으시고요. 1.5배속으로 제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스마트해 보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청산 뉴스처럼 말을 저렇게 잘할까. 웬만하면 1.5배나 1.25로 좀 들어주시면, 그러면 시간도 그죠? 시간도 1시간 시간인데 1.5로 들으면 훨씬 40분 만에 끝났네. 좋습니다. 장 끝나고 편안하게 들을 수 있어서 좋고, 유튜브 알고리즘이 죄다 주식 관련이라 일상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곳이 몇 개 없어요. 공부처럼 공부하지 않고 놀이처럼 공부하는 가운데 점점 집중해서 듣게 되는 방송입니다. 하셨습니다. 인간미 가진 사람 사는 이야기, 처음에는 저도 조금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인생 사는 친근함이 있습니다. 해주셨습니다. 최신 신문과 어우러져 공부도 하고 휴식도 갖고 정말 잘 차려진 밥상을 받는 기분이에요. 주식 방송 중 유일하게 미소를 지으며 듣게 되는 방송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자연스럽게 저희의 이야기도 나눌 수 있어서 사랑방 같은 느낌이 들어서 가족의 유대감, 연대감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어려운 투자 생활을 재미있게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셨습니다. 오늘도 열공. 조심조심 스며들듯이 얘기하셨고요. 가족 얘기가 있음에도 가족된 듯 하셨습니다. 원래 이런 방송에서 너무 개인사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저는 우리 채밀턴 분들을 채밀턴이라고 호칭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채슬리 지금 TV를 구독하고 계신 이 13만 분들이 매일같이, 또 뭐 매일같이는 듣지 않으시더라도 일주일이든 또 한 달이든 우리 뭐 형제들끼리 부모님 찾아뵙는데 한 달에 한 번 뵙고 그런 분들도 되게 많으시잖아요. 뭐 한 달에 한 번 뵙는다고 가족 아닌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거의 한 15,000분에서 한 2만 분이 늘 이렇게 와서 보고 하시다 보니까 가족이잖아요. 이렇게 자주 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의 뭐 개인사도 얘기도 하고 또 댓글에서 남겨주시는 또 개인적인 얘기도 읽으면서 우리가 친해지고, 그죠? 그게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서 보면 그 여우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길들여지는 거라고. 서로가 그 수많은 장미가 왜 수많은 장미 중에 그 한 장미가 내가 가꾸고 관심을 갖고 애정을 쏟나, 그 장미가 왜 나한테 소중한 존재가 되는지는
길들이기 때문인 거잖아요, 서로.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가족이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편하게 얘기가 많이 사적인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너무 길지 않게 너무 오버하지 않게 적절한 절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산 집에 와서 웜의 신박을 시작합니다. 선생님께서 내어준 숙제를 한 기분 같아서 마음이 가볍습니다. 고로 투자의 지식 데이터도 차곡차곡 쌓이는 기분입니다. 여기는 왜 안티가 없지? 네. 그렇게 또 댓글 남겨주신 분이 계시고 거의 4년 넘게 꾸준히 그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서로 소통하면서 어떤 그런 가족 같은 분위기가 되고 아침에 모닝 브리프도 마찬가지잖아요. 보면 다른 데는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주식 갖고 막 싸우고 종토방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참 난리잖아요. 그죠? 어떤 건전한 투자 문화, 건전한 투자를 통한 건전한 토론방 문화, 이런 거를 이제 계속 만들어 가다 보니까 다른 데서 늘 보던 그런 이상한 서로가 막 물고 뜯고 하는 그런 안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안티글이. 퇴근하고 8km 러닝하면서 웜앤 신박 들어요. 8km 금방 뜁니다. 저도 러닝머신을 거의 하지는 않는데 러닝머신 한번 뛸 때는 보면 앞에 무슨 축구를 보든 아니면 영화를 보든 그러면 그 금방 막 지겹지 않고 금방 뛰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러닝 하시면서 어떤 유익한 방송 들으면서 뛰시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처음 댓글을 달게 되었습니다. 미니 스카이님이시네요. 라디오 들어본 적 없고 책 한 권 하루 만에 읽어본 적 없는데 웜앤 신박을 라디오처럼 밤마다 듣게 되고 주식으로 부자 됩시다 하루 만에 읽게 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투자 중 코로나 시기에 유튜브에서 만나 정말 큰 그림을 잘 그리는 분이라 생각하다 올해 다시 집중 투자를 시작하면서 채슬리 TV 열심히 보며 숲을 그리게 되네요. 지금처럼 소통 부탁드려요. 소통은 서로 통하는 것이니 조금은 개인적이어도 되지 않을까요? 네. 아유 참 감사합니다. 네, 거기에 또 대댓글을 또 많이 달아주셨습니다. 내 귀에 캔디처럼 편히 듣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양한 이야기. 전무님 3,000포, 6,000포, 11,000포까지. 다음 주에 설명에 오신다고 하셔서 목요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셔서 제가 목요일날 뭐지 했더니 한투 서초 설명회. 어제 기도에 대한 말씀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게 저 또한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통찰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가게 문 닫고 퇴근 시에 전무님 목소리 들으면서 즐겁게 운전하며 퇴근합니다. 혼자 웃으면서 혼자 대답하면서. 네. 전무님 비염 너무너무 좋아지셔서 요즘은 아주 편안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3% 나오셨을 때 정말 비염 심하셨는데 네, 오늘 3% 마감 방송 그때 나갈 겁니다. 옛날에 3% 방송 진행할 때나 한 번씩 출연할 때 그죠? 정말 비염이 심해가지고 박전무만 보면 다 코 생각난다고 그러셨습니다. 전쟁 이후 그나마 평온한 한 주였습니다. 비결은 거북이처럼 늦게 가는 것이었습니다. 왜 채슬리가 롱런하는지 알았습니다. 하셨고요. 한참 지나면 이문세의 별이 빛나는 밤에처럼 장수 라디오 프로그램 같이 될 것 같아요. 이문세가 별밤지기였다면 전무님은 웜앤 신박지기. 네. 그 별밤 정말 고등학교 때부터 어떻게 보면 참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죠?
그 혈기왕성한 나이에 그 공부를 독서실이나 이 야간 자율학습 하면서 공부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이 약간 좀 각박해질 수 있을 때 이 별밤 들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죠? 1분기 운용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아쉽게도 1분기는 벤치마크 지수 대비 수익률이 좀 떨어졌고, 그래도 주변에 일임하기를 잘했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직접 해서 마음 졸이는 것보다는 훨씬 마음 편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음 분기에는 땡땡땡. 네, 저희가 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좀 언더하고 이러면 되게 마음이 불편합니다. 저희도. 그래서 그렇지만 예전에 그 SK 와이번스의 김성근 감독님 계실 때 그때 뭐 최강 야구였었잖아요. 그때. 그런데도 SK 와이번스가 7연패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지금은 골프 잘 안 치지만 예전에 골프 칠 때도 뭐 더블 보기나 트리플 보기 하잖아요. 그러면 머릿속으로 후반 홀에 어디가 좀 쉬운 홀이니까 거기서 뭐 파파파 하고 뭐 버디 하나 하고 하면, 그래서 결국은 뭐 80대 초, 뭐 82 스코어로 끝낼 거야. 근데 트리플 보기 하고는 80 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때 당시는 사실 85 넘어가면 오늘 왜 이렇게 좀 잘 못 쳤지? 막 그랬었거든요. 똑같더라고요. 뭐 인생도 마찬가지고 투자도 마찬가지고, 내 생각대로 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다 보면 시장에 역습이 있을 때도 있고, 주도주가 변할 때, 그럴 때마다 또 언더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 우리 채밀턴 분들은 내 계좌가 계속 이렇게 우상향 하는가, 중간중간에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하는데 결국은 계속 우상향 하면서 연평균 수익률이 내가 뭐 10% 아니면 15% 이렇게 나오는지, 그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길게 봤을 때 1년을 봤을 때 결국 시장은 이기나 못 이기냐. 그리고 10년 내내 시장 이기는 펀드가 있을까요? 아마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예전에 피트린치, 제가 제일 존경하는 피트린치도 그 마젤란 펀드 운영하면서 14년에 한 번도 터진 적은 없어요. 77년부터 1990년까지 한 번도 마이너스 난 적은 없는데 시장을 언더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머릿속에서도 연평균 15% 이상의 수익을 그동안에 꾸준히 달성하고는 있는데, 그게 한 해 시장을 좀 언더하더라도 결국은 시장을 언더했을 때 작년 하반기부터 보면 위험 관리하다가 또 좀 언더하고, 그런 거에 있어서는 보험료다 생각도 하고요. 마음을 갖다가 저희도 자존심, 무조건 시장은 이겨야지, 그 자존심은 있는데 그게 한 분기 정도는 언제든지 또 언더 할 수 있다. 네,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모든 분기를 다 시장을 이기려고 하다 보면 시장의 색깔이 변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확 다지고 저쪽으로 또 확 넘어가고 그래야 되고, 시장을 언더할 때나 이럴 때 보면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 주식 따라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뭐 보통 이번에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삼천당 제약 이런 것도 있긴 했었지만 하다 보면 이거는 사면 안 된다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시장을 좀 언더하더라도 참습니다. 23년 그때 딱 그랬었죠. 4, 5, 6, 7월 초까지 2차 전지 날아갈 때. 그럴 때 도저히 이거는 이 가격에 이 주식을 사면 나중에 부끄럽다는 거죠. 부끄러운 어떤 경험이 될 것 같아서 그때는 뭐 꾹 참기도 합니다.
메가스터디 손주원 회장님 인터뷰가 생각나네요. 성경 공부가 문해력 향상 등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요? 그렇군요. 주식 이야기만 하면 급락장에 심장이 무너지는데 다양한 주제로 소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웜의 소통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가족들이 모였을 때 이런저런 이야기꽃을 피우는 시간이라 생각됩니다. 구독자들의 고민, 의견, 주식에 대한 질문과 성과, 감사의 뜻 등등 모든 걸 하루하루 가장 빨리 확인하는 창구이겠지요. 참 좋은 말씀이네요. 가족들이 모였을 때 이런저런 이야기꽃을 피우는 시간. 그러고 보니까 옛날에 제가 이 댓글을 딱 지금 읽으면서 떠오르는 프로가 예전에 뭐 보통 사람들 뭐 이런 드라마 있었잖아요. 그냥 1일 연속극인데 저녁 때마다 그 뭐죠? 9시 뉴스 하기 전에 했었나요? 보통 예전에는 이 유튜브처럼 이런 컨텐츠를 쉽게 보기가 힘들 때 그럴 때마다 저녁에 TV 켜고 그죠? 그리고 순돌이 아빠, 네, 이면식 씨, 순돌이 그 프로 되게 재밌게 봤었잖아요. 근데 왜 그런 프로가 재밌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가족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꽃을 피우는 모습들을 보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약간 휴식 시간, 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들어와서 저녁 먹고 편하게 보는 드라마, 약간 그런 드라마의 느낌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웜의 소통이 그런 채널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셔서 되게 감사합니다. 저는 날씨가 쌀쌀해지거나 찬 기운이 느껴지기만 하며 알레르기성 비염 느낌으로 재채기를 연속적으로 하곤 했는데 10년 전에 홈 트레이닝으로 푸시업을 꾸준히 하고서부터 신기하게 그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현재도 그 증상이 없고 운동 잠시 안 해도 유지가 되는 게 신기하더군요. 네, 푸시업을 꾸준히 하셨단 말씀이시죠? 근데 푸시업을 뭔가 꾸준히 하셨다는 말씀은 되게 건강에 신경을 쓰시고 그리고 또 건강해지신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부산 살 때도 10월부터 내복을 입었어요. 10월부터. 그리고 4월까지 거의 6개월을 내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찬 기운이 느껴져도 콧물 줄줄줄줄 흘리고 휴지를 항상 끼고 살았으니까요. 허지연 교수님의 마음 상담 깊이 공감합니다. 교만과 오만의 질을 할 때 조용히 성화를 그어봅니다 하셨고요. 저도 국수 무지 좋아합니다. 특히 강원도 근무가 많아서 막국수 맛에 빠져 있어요. 우리 방 장군님께서. 저희 처갓집이 그 강릉이기 때문에 한 번씩 처갓집 가면 그 동네에서 막국수 꼭 먹고 옵니다. 네. 강릉 주변으로 저기 주문진 어맘리인가? 네, 무슨 암자 들어가는 그쪽 동네까지 가서도 막국수 먹고 오고. IRP에서 삼성증권 체슬리 다크호스 랩 상품이 있던데요. 체슬리 1임과 동일하게 운용되는 건가요? 하셨는데 1임하고 랩은 조금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랩은 다른 경쟁사랑 막 수익률 비교하면서 저기는 벌써 뭐 목표 전환됐는데 여기는 왜 안 돼? 비교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훨씬 더 조금 액티브하고 트레이딩도 하고 좀 더 압축하기도 하고 딱 되는 주도주, 대형 주도주로 딱 들어가서 수익 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다릅니다. 제가 가끔 김포 가는데 남경 막국수 제가 가봐야 되겠네요 하셨고 2014년부터 증여세가 10년 비과세 한도가
미성년이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성년은 3천에서 5천으로 상향이 된 게 2014년이군요. 20, 30년 동안 지금 변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근데 2014년이라고 해도 지금 12년이 지났다 그죠? 2014년에 지금 그때 당시에 집값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때 대비해서 서울 집값이 4배가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비과세에 대한 한도는 상향 조정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 분들이 보면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참 사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상향 조정을 해줘도 뭐 크게 욕들어 먹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쓰레기통에 치타는 가뭄이 오고 초식 동물들이 떠나갈 때 나만의 사냥터를 가꾸고 준비하면서 먹잇감이 돌아올 때까지 에너지를 아끼며 차분하고 잠잠하게 그리고 여유있게 기다리는 전략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먹잇감을 쫓아다니며 에너지 소모가 극심하고 정작 사냥할 힘이 없으며 지방을 축적해서는 몸이 둔해져서 역시 사냥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최상위 포식자의 전략이라고 합니다. 저도 네이버는 아니지만 저의 차례가 오길 기다리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사냥감들이 몰려온다고 믿습니다. 네. 민정님이시죠. 고수분이시죠. 네. 고수의 향기가 느껴지는 댓글입니다. 저랑 똑같은 투얼님께서 모닝브리프 댓글에서도 느꼈지만 숨은 고수의 향기가 느껴집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최슬리 선거 보수형 랩을 3월에 가입을 했는데 10% 수익이 났는데 중간 선거 전에 한번 해지했다가 다시 중간 선거 때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선거 보수형 랩을 일임처럼 현금 보유 비중도 최슬리에서 알아서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놔두면 좋을까요? 사실 모르겠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쭉 저희 처남도 랩을 작년 10월인가 가입을 해가지고요. 선거 보수형으로 가입을 해서 꽤 수익이 많이 나서 되게 좋아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콘트 이런 걸 갖다가 좀 믿다 보니까 콘트적으로는 보면 5월이나 아니면 이번에는 한 7월까지는 시장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근데 7월 정도 빠르면 한 5월에서 한 7월 정도면 그 성과형 수익 실현하고 꽤 큰 수익이 이번에 나 있잖아요, 그죠? 실현하고 10월 말까지는 좀 보다가 그 사이에 또 뭔가 확 빠지거나 시장이 15% 정도의 조정을 받으면 그때 목표 전환형으로 한번 또 들어가 보라고 할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주식 투자가 참 이래저래 스트레스를 주는 게 평가 이익으로 봤던 그 금액이 나의 또 본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1억이 지금 1억 7천이 됐다면 그 1억 7천만 되더라도 70% 수익 엄청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지나고 봤더니 딱 올해 10월 됐더니 1억 7천이 아니라 1억 5,500에 끝났다. 그래도 1년 동안 적금한 것보다 훨씬 나은데 그때 7천일 때 환매할 걸 거기에 좀 스트레스도 받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제 주변에 주식 고수들은 내가 목표한 수익이 나오고 거기서 자른 걸로는 더 이상 미련을 안 둡니다. 그리고 잘라놓고 난 그 다음에부터 지금부터 또 수익을 뭘로 들어가서 수익을 내지 그거 신경을 많이 쓰지. 내가 그때 저거 안 파는 게 나았네, 사는 게 나았네, 그런 생각을
좀 하지는 않으니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일임도 그렇고 1년 계약으로 가고 있는 성과 보수형 랩도 편입비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절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웬만하면 뭐 7천을 벌었으면 그 7천을 그래도 지키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운용사들은 적극적인 자산 배분은 하지 않는데 저희는 적극적인 자산 배분을 하니까 그냥 1년 보고 가셨던 분들은 그냥 그대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좀 너무 과열인 것 같은데 환매해야 될 것 같은데 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대리님이 오과장이 볼린저 밴드 상방을 한 번에 뚫기 힘들다는 멘트에도 불구하고 금요일날 양봉했는데 실패했네요. 아침에 모닝브리프 때 누가 이런 말씀 하셨는데 누군가 했더니 우리 코알라님이셨습니다. 네. 목표 전원형 랩에 가입하고 싶은데 가입 가능 시기를 확인하려면 매번 최슬리 홈페이지를 확인해야 하는지 그거를 제가 지금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주에 설정이 되게 많이 됩니다. 최슬리 목표 전환형 랩을 자, KB증권에서는 4월 20일부터 4월 24일까지, 신한증권도 24일까지, 네, 한투증권도 24일까지, DB증권은 29일까지, 그리고 유한타증권은 상시 모집,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신한투자증권이 지난주까지 모집이었는데 이번 주까지로 이렇게 변경했다고 합니다. 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KB가 5천만 원, 신한도 5천, 한투 5천, DB 3천, 유한타 3천, IBK 3천 이상입니다. 삼성증권도 모집합니다. 삼성증권은 22일까지 모집이네요. 그리고 삼성증권은 1억 이상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웜의 소통은 여기까지 하고 신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문 읽기 전에 요 댓글 하나만 더 보고 가겠습니다. 20일 월요일 연간회고 국회 앞에 가요. 장애인 부모연대 오체 투지 하루요. 2000년도에 쌍둥이 중 한 명이 발달장애로 그 아이 앞날에 무엇보다 경제력이 있어야 한다는 부담에 알뜰하게 살아왔는데 지금은 학교를 졸업하고 주간활동센터에 즐겁게 잘 다니고 있어요. 예산 부족으로 더 수용할 수 없는 지금 예산 편성 요구로 몇 년째 오체 투지 중이랍니다. 응원 부탁드려요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지금 바깥에 저희가 국회랑 한 300m 정도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이 방송 소리가 바깥으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오신 것 같은데요. 오체 투지 용어가 이제 낯설지 않아서 저도 낯설어서 저도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팔꿈치 그리고 발꿈치 그리고 이마 이 5개의 신체를 땅에 대고 절을 한다 해서 오체투지 부처님께 모든 걸 다 내어드립니다 라는 뜻으로 절을 하는 거고, 제가 예전에 무슨 다큐멘터리 보다 보니까 이 티벳을 넘어가는데 그 승려분 한 두세 분이 이 삼보 삼보 걷고 절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하시는데 그 절을 할 때 이런 오체투지로 절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봤었는데 그때 좀 많이 무엇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본주의에 살면서 그죠?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아둥바둥하지만 저분들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저렇게 고행을 하실까 그런 생각을
참 깊이 한번 해봤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어제 저희 교회에서도 우리 장애우들 많이 나와가지고 봉헌송을 했었어요. 봉헌송 하는데 앞에 어린 아이들부터 좀 나이가 있으신 우리 장애우들 나오셔가지고 봉헌송하고 그러면서 저는 저희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 했었는데 딱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저 아이들을 누군가는 돌봐야 되는데 가장 선한 마음과 아름다운 마음과 헌신적으로 저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천사와 같은 부모를 고른 거라고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 정말 참 그리고 우리가 늘 내가 가지지 못한 것만 갖고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불행해지는데 안 그래도 어제 저희 딸하고 통화를 하다가 화상 통화를 하다가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자기 회사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회사에서 오래 다니다 보면 회사가 지원을 해줘서 뭐 MBA를 한다든지 그렇게 받는 걸 보면서 되게 부럽고 본인은 지금은 아직 그 조건이 안 돼서 그게 약간 억울한 것처럼 얘기를 하길래 그러면서 또 똑같은 얘기를 해줬죠. 우리 마음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 3가지 비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3가지 비만 안 해도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데 그 3가지 비에서 첫 번째가 비교라고 그죠?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걸 가졌냐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내가 가진 것보다는 내가 가지지 못한 걸 비교하면서 나 자신이 불행해지는데 비관하게 되고 비난을 하게 되고 또 요 3가지 비를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또 저희 딸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응원드리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신문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년 만에 스스로 뛴 중국 로봇 인간 마라톤의 기록을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사진이 나오는데 19일 어제네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이주앙 휴머노이드 로봇 하프 마라톤에서 한 휴머노이드 로봇이 코스를 달리고 있는데 105개 팀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는 아너의 로봇 산덴이 50분 26초로 우승했다고 합니다. 이는 인간 하프 마라톤의 세계 기록이 57분 20초를 뛰어넘는 기록이라고 합니다. 산덴, 번개라는 뜻인가 봅니다. 산덴이 번개 같은 속도로 결승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베이징 이주앙의 난하이츠 공원에서 19일 오전에 중국 화웨이에서 분사한 아너의 휴머노이드 로봇 산덴이 결승 지점을 통과하자 관중석에서 탄성이 터져나왔고요. 56분 26초의 기록으로 약 21km를 달려서 1위에 오른 이 로봇은 100m를 약 14초대에 주파했다고 합니다. 붉은 몸통에 나타난 배터리 잔량은 15%였고요. 원격 제어나 외부 유도 신호 없이 오로지 로봇의 두뇌와 센서에 의지해서 달려서 인간 하프 마라톤 세계 기록인 57분 20초를 앞지른 것이라고 합니다. 잠깐만요. 인간 하프 마라톤 세계 기록은 57분 20초고 이 로봇은 50분 26초. 와, 뭐예요? 거의 7분을 앞섰네요. 현대는 아너가 지난해 스마트폰 제조사에서 AI 생태계 기업 전환을 선언한 이후에 출시한 로봇으로 신체 특징에 빗대서 마라토너 로봇으로도 불리는데 169cm의 키에서 다리 길이만 1m에
가깝고 롱다리네요. 띠는 동시에 길 위의 상황을 판단하고 동작을 조정하는 명석한 뇌를 탑재했습니다. 네, 명석한 뇌를 탑재했는데 다리는 길고 머리는 작고 팔등신이다, 그죠? 자, 지난해 시작된 베이징 2주항 휴머노이드 로봇 하프 마라톤은 세계 유일 로봇 마라톤 대회인데요. 올해는 1년 만에 급성장한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의 기술 점프를 과시하는 무대였고 105개 팀, 기업 80여 곳이고 연구기관이 한 20곳 참석을 해서 텐궁, 유니트리, 아느 등 로봇 300여 대를 훈련시켜서 출전시켰는데 출전 로봇팀은 지난해 21팀보다도 5배나 많았고 작년에는 모든 로봇 선수가 원격 제어나 전방 표식을 따라가는 방식으로 달렸지만 올해는 참가 로봇의 약 40%가 자율주행 방식을 택했다고 합니다. 로봇들이 출발 이후 전 구간에서 이 카메라와 라이다 그리고 센서 등에 의지해서 길을 판단하고 장애물을 피하고 속도 방향 조절을 책임져야 했다는 뜻인데 원격 제어 그룹의 기록은 1.2배를 곱하는 방식의 페널티가 적용됐고요. 원격으로 제어하는 거는 원격 제어 방식으로는 48분 19초 만에 결승선을 통과한 로봇도 있지만 페널티를 적용해서 최종 57분 58초로 기록이 됐다고 합니다. 하긴 뭐 이렇게 리모컨으로 원격 조정을 했다면 좀 완전한 요즘 우리가 꿈꾸는 그런 로봇은 아니니까요. 지난해 로봇들이 경로를 이탈하거나 넘어지며 완주율 29%를 기록한 것과는 달리 이날 출전한 로봇의 45%가 안정적인 자세로 완주했고요. 행사 관계자는 지난해 우승 로봇의 기록 2시간 40분은 올해는 꼴찌 수준이라면서 완주한 로봇 가운데 상당수가 1시간 30분 안에 결승선을 통과했다고 합니다. 올해 코스에는 평지 외에도 가파른 오르막 경사로와 20여 곳의 좌회전, 우회전 도로가 섞였고 생태공원이 추가돼서 로봇의 균형 제어, 관절 반응, 안정성을 극한으로 시험했다고 합니다. 펜스를 사이에 두고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인간 선수들이 로봇에 추월당하는 모습이 심심찮게 목격됐습니다. 7곳의 로봇 배터리 교체가 가능한 보급소에서는 로봇들이 전원을 끄지 않고 등 뒤에 메인 배터리를 10초에서 한 1분 안에 교체하는 부활 퍼포먼스를 선보였다고 합니다. 와. 경기 도중 계주 형식으로 선수를 동종 로봇으로 바꾸는 것은 2회까지만 허용이 됐고 로봇 간에는 5m의 안전거리를 두게 했다네요. 현장에는 인간 마라토너를 위해서 동선을 안내하거나 청소, 식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원봉사 로봇 50여 대도 배치됐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결승선을 통과한 뒤에 쓰러진 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관계자들이 들것에 실어 옮기고 있다. 아니 로봇이 왜 쓰러질까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배터리 아웃 됐겠죠. 자, 이날 출전한 로봇들은 일부 기술 한계도 드러났는데 2위에 오른 로봇이 결승선 200m를 앞둔 지점에서 갑자기 균형을 잃고 넘어져서 울타리에 부딪히는 바람에 인간 스텝에 부축을 받았다고 하고요. 유니트리의 H1 모델은 결승선 코앞에서 멀미라도 난 듯이 비틀거리다가 넘어져서 들것에 실려 나왔고요. 경기를 기권했다고 합니다. 일부 로봇은 역주행하여 다른 로봇과 충돌할 뻔하기도 하고 로봇의 달리기 실력이 공장, 가정의 본격 상용화와 큰 관련이 없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로봇 마라톤이 중국의 전기차 시대를 열어젖힌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는데 당시 중국은 신에너지차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개발 초기 단계인
순수 전기차, 수소 연료 전지차, 하이브리드차 500여 대를 올림픽 현장에 전격 투입했고요. 다양한 기술 노선의 차들을 쇼룸에 세워서 전국적인 상용화를 앞당기고 추후 옥석 가리기에 나서는 방식을 택했다고 합니다. 베이징의 투자자는 중국은 과거 스마트폰, 신에너지차, 반도체 AI 산업에서 대형 이벤트를 기술 발전의 계기로 삼곤 했다네요. 휴머노이드 산업에서도 비슷한 전략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이 제일 무서운 게 만만디잖아요. 만만디 전략. 우리는 10년, 20년, 100년 대계로 꾸준히 밀고 나간다. 이런 만만디 전략 때문에 이런 게 무섭습니다. 그죠? 자, 두 번째 기사입니다. 협상파의 결정을 뒤엎은 혁명수비대 내부 분열인가 짜고 치는 건가? 자, 사진은 테헤란에서 열린 희생된 소녀들이라는 이름의 집회에 참여한 이란 여성들이 중동 전쟁 중에 사망한 여성들을 추모하며 소총을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전 상태로 돌아갔다. 어떠한 접근 시도도 적에 대한 협력으로 간주할 것이다. 이란 혁명수비대의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선언 18일입니다. 18, 19, 20. 네, 지난주 토요일이고요. 이 선언은 전날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의 해협 개방 발표 23시간 만에 나왔고요. 만 하루도 되지 않아서 이란에서 정반대의 메시지가 발신되면서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린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라그치에 대해서 고맙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혁명 수비대는 테러리스트처럼 발언하는 미국 대통령의 주장은 신빙성이 전혀 없다고 했고요. 전쟁 발발 이후 온건파의 협상 시도를 강경파 혁명 수비대가 뒤집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일각에서는 이란 내부에서 온건파와 강경파의 권력 투쟁, 노선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교착 상태인 협상의 실타래를 풀기 위한 아라그치의 호르무즈 개방 발표는 이란 내의 격렬한 반발에 부딪혔는데 혁명수비대 관계자는 아라그치의 발표 직후 국영방송을 통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면 혁명수비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고요. 혁명수비대 입장을 대변하는 파르스 통신은 외무장관의 예상치 못한 게시글과 뒤이은 트럼프의 초조한 허세가 동시에 터져나와 이란 사회는 혼란의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다고 했고요. 메어르 통신도 추가 설명이 빠진 외무장관의 글은 트럼프가 승리자로 자처하는 최적의 기회를 제공했다고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입수한 걸프만 지역 선원들의 대화 녹음에 따르면 자신은 혁명수비대 소속이라고 밝힌 한 인물은 우리는 어떤 바보의 트윗이 아니라 지도자 하메네이의 명령에 따라 해협을 개방할 것이라고 했고 어떤 바보는 아라그치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하메네이도 18일 이란 군의 날을 맞아 용맹한 해군이 적들에게 새로운 쓰라린 패배를 안길 준비가 돼 있다고 했고 사실상 혁명수비대의 손을 들어준 메시지로 해석이 되는데 미국의 싱크탱크 전쟁연구소는 이를 이란 내 강경파와 온건파의 권력 투쟁으로 해석을 했고요. 현 상황은 이란 정권 내부의 광범위한 분열을 반영한다면서 이란 내 서로 다른 파벌이 협상안에 대해서 입장이 매우 상이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알리 하메네이의 죽음 이후 이란 지도부가 분열됐다며 여러 파벌 간 싸움이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이번 혼선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협상파로 분류되는 마수드 페제시스키안 대통령은 지난달 7일 인근 중동국이 혁명수비대의 미사일 드론 보복으로 광범위한 피해를 본 데 대해서 우리의 형제들에게 사과의 뜻을 표한다고 했고요. 그럼에도 혁명수비대는 이에 반발하며 중동국 보복 강도를 더 높였습니다. 페제스키안이 지난달 말 혁명수비대에게 휴전을 하지 않으면
이란 경제가 한 달 내에 완전히 붕괴한다며 휴전을 촉구한 직후에는 혁명수비대가 이에 반발해서 대통령의 장관 임명권 행사를 저지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런 분열로 비치는 이란의 모습이 실상은 과거 미국과의 협상 지연을 위해서 써온 국화 배드캅 전략과 다르지 않다는 분석도 제기되는데, 이란 지도부는 혁명수비대라는 한 몸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들을 강경파, 온건파로 나누는 것은 서방의 희망이 반영된 이에 불과하다는 거고, 실제 이란 내 강경파, 온건파 간의 내분설은 주로 미국 등 서방과 반이란 체제 매체에서 제기되는 거고요. 이란 반체제 매체 이란 국민저항위원회는 이란 온건파가 강경파를 억제해 줄 것이라는 기대에 서방은 너무도 오랫동안 속았다면서 국합과 배드캅은 사실상 동일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페제스키안이나 아라그치 등도 과거 혁명수비대에 입대해서 이라크 전쟁에서 장기간 복무한 전력이 있답니다. 현재 이란의 진짜 실권자는 아흐마드 바이디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미국과의 협상을 총괄하는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오로지 바이디에게만 보고를 하며, 아르거치는 바이디와 페제스키안이라는 두 상사 사이에서 눈치를 보는 상황이라고 이란 전문 매체 아탈라야르가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외신들은 이란 지도부 내에 어느 정도 협상을 중시하는 흐름이 있지만 혁명수비대의 승인 없이는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이나 종전 협정 체결이 불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자, 도쿄돔에서 울려 펴진 아리랑, 일본 팬들도 BTS 공연에서 떼창을 불렀다고 합니다. 네, 고양시에서 공연하고 그 다음 일정을 제가 잘 몰랐는데 도쿄돔에서 17일에서 18일 금토네요. 자, 아리랑 아라리오. 지난 17일에서 18일 오후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BTS의 월드투어 공연 아리랑에서는 노래보다 보디 투 바디가 큰 화제를 모았는데, 아리랑에서는 노래 바디 투 바디가 큰 화제를 모았는데, 민요 아리랑이 삽입된 이 노래를 부를 때 멤버들 지휘에 따라서 도쿄돔을 가득 메운 5만 5천여 명의 관객들이 일제히 아리랑 가사를 외워 이른바 떼창을 했습니다. 자, BTS는 이번 도쿄돔 공연으로 이틀간에 11만 명 관객을 모았고요. BTS가 도쿄돔 공연을 펼친 것은 2019년 7월 이후 약 7년 만인데, 공연 후기 영상 등에서는 일본 국기를 손에 든 관객들이 상당수 등장했고, 이들 또한 큰 소리로 아리랑을 따라 불렀습니다. 일본 수도 중심부의 대표 공연장에서 한국의 대표 민요가 울려 퍼진 건데, 한 대형 기획사 관계자는 한일 관계가 아무리 개선됐어도 여전히 역사 문제가 민감한 상황에서 현지인들이 일제강점기의 사연이 담긴 아리랑을 거리낌 없이 부른 건 극히 이례적이라고 했습니다. BTS의 월드투어 아리랑은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 34개 도시에서 85회 예정으로 개최가 됩니다. 자, 도쿄돔 공연 직후에는 이제 미국 투어를 이어가네요. 오는 25일에서 26일 그리고 28일 미국 템파 레이먼드 제임스 스타디움에서 현지 팬들을 만난다고 합니다. 이런 거 보면 참 우리 방탄소년단 BTS가 정말 이 국익의 향상에 그죠? 참 대단한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도쿄돔에서 아리랑이 물려 퍼졌다고 합니다. 자, 메모리 반도체 호황에 취했다가 대만 하청 국가 된다.
한국의 1인당 GDP가 5년 뒤 대만보다 1만 달러 이상 뒤처질 것이라고 IMF가 전망을 했고요. 지난해 한국 1인당 GDP가 36,227달러로 22년 만에 대만에게 역전을 당했는데요. 대만은 39,489달러로 거의 4만 불입니다. 1인당 GDP가. 2031년에는 한국이 한 4만 6천, 대만은 5만 6천 달러로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고 하는 건데, 희비를 가른 거는 두 나라의 대표 산업인 반도체의 경쟁력이고요. AI 혁명이 진행되면서 세계 반도체 산업의 중심이 메모리에서 파운드리로 재편됐는데, 대만은 TSMC를 중심으로 이 흐름에 잘 올라탔습니다. 자, 이 표가 나오고 있고요. 지난해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의 점유율은 70%고 삼성전자는 7%, 10배입니다. 전자에. 21년에는 TSMC가 53이었고 전자가 무려 18%였었거든요. 그 격차가 35%포인트였는데 지금은 63%. 거의 2배로 벌어졌습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메모리 중심이고요. 노무라 증권은 한국이 AI 시대에 메모리 반도체 수출에만 의존해서는 대만 하청업체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대만의 약진에는 반도체를 국가안보 문제로 접근한 대만 정부의 전방위적인 지원이 큰 역할을 했고요. 정부가 나서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용수, 전력 공급망을 구축했으며 신규 투자의 25%를 세액 공제하는 등 파격적인 지원법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지원은커녕 정치와 규제가 반도체 앞길을 막는 거대한 암초가 되고 있는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인근 지자체 간 용수시설 설치 갈등과 환경 영향 평가 등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서 착공까지 5년 넘는 시간을 허비했고요. 주 52시간제 같은 경직적인 노동 규제도 연구개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악재인데, 전자노조는 R&D보다 많은 40조 원 성과급을 요구하며 파업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AI 시대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은 누가 시스템을 설계하고 조립하느냐에 달려 있다. 누가 시스템을 설계하고 조립하느냐. 설계는 엔비디아 같은 미국 업체가, 조립은 대만 TSMC가 장악하고 있다. 엔비디아가 설계한 GPU를 TSMC가 만들 때 전자와 하이닉스는 HBM과 D램 같은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하는 체계다. 지금은 AI 데이터 센터 특수 덕분에 메모리 품귀 현상으로 전자와 하이닉스가 슈퍼갑이 됐고요. 덕분에 증시 전체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나라 전체가 졸부가 된 것처럼 들뜬 분위기다. 그러나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끝나 메모리 가격이 떨어지면 언제든지 을신세로 뒤바뀔 수 있다. 메모리 호황에 취해 있다가 대만 하청 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역이 사실 좀 다르기도 하고, 삼성전자는 이 파운드리 부분에서 TSMC하고 또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다행인 거는 대만은 지정학적으로 중국이 계속 원차이나 얘기하면서 27년에 병합하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지정학적으로 좀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고요. 거기에 지금 테슬라부터 삼성전자한테 이 파운드리 물량을 계속 많이 좀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3나노에서 4나노까지, 그동안에 4나노까지 너무 이 경쟁력이 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최첨단 공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최첨단 칩은 거의 TSMC가 다 독점했다고 보면 되는데, 지금 3나노에서 60% 정도의 수율이 나온다고 하니까 정말 2000년대처럼 21년처럼만 5년 전 정도로만 다시 돌아가도 전자가
파운드리 점유율 11% 가져가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TSMC가 지금 시총 거의 뭐 2,800조에 70% 점유율이면 10%당 400조 시총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다시 18% 정도 회복을 하면 TSMC의 시총을 많이 뺏어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메모리 의존도가 강한 그런 손익구조에서 파운드리, TSMC의 밥그릇을 좀 많이 다시 좀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테슬라에 꽂힌 2040 미국 주식 사듯 산다. 최근 복수의 유럽 수입차 브랜드 한국법인은 유럽 본사로부터 같은 취지의 요청을 받았는데요. 유럽에서는 테슬라 기세가 꺾였는데 왜 한국에서만 갑자기 판매가 늘어나는지 분석해 달라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전기차만 판매하는 테슬라가 올해 1분기 한국 수입차 시장에서 사상 처음 1위에 오른 것이 계기인데 유럽에서는 테슬라 판매량이 줄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자 본사 문의가 잇따르는 거고요. 지금 사진에 이렇게 테슬라 구매자의 84%가 204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위가 현대기아차가 뭐 26만 대, 그 다음에 2위가 국내 판매 순입니다. 2위가 테슬라인데 와 2만 970대. 그리고 이게 전년 대비 334%나 증가했네요. 현대기아는 마이너스 2.9%이고 3위가 BMW인데 4% 늘었습니다. 19,368대이고 4위가 벤츠인데 15,680대 4% 늘었어요. 그리고 5위가 KGM 45%, 르노가 26%, 르노는 줄었네요, 보니까. 자, 요즘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는 테슬라 현상이란 말이 회자가 되고 있고, 테슬라는 중국산, 기습 가격 인상, 부실한 AS라는 한국 시장이 싫어하는 악재를 고루 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판매 상승세가 꺾일 기미가 없어서입니다. 업계의 분석은 하나로 모이는데 테슬라의 기술과 브랜드를 지지하는 강력한 2040 남성 팬층이 미국 주식 사듯이 테슬라를 구매하는 덕분이라고 합니다. 자, 올 1분기 테슬라 판매량 중에서 40대 이하 구매자 비중이 무려 83%에나 달합니다. 이 중에서 20대에서 40대 구매자가 전체의 75%를 차지했고 구매력이 탄탄한 40에서 50대가 주도해온 기존 수입차 시장 인구 통계와는 확연히 다른 패턴입니다. 중국산에 대한 거부감마저도 브랜드 충성도로 뛰어넘었는데 현재 국내에서 주력으로 팔리는 모델 Y와 모델 3는 전량 중국산입니다. 자, 한 수입 관계자는 BMW, 볼보 등이 과거 중국산을 일부 들여와 팔 때는 비판이 엄청났다고 하네요. 테슬라를 가치가 더 오를 주식처럼 여기는 패턴도 보이는데 통상 자동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자산이지만 테슬라 구매자들은 이를 가치가 오를 자산으로 본다는 건데 예컨대 테슬라의 감독형 자율주행 기술인 이 FSD는 현재 국내에서는 1억 원 넘는 미국산 일부 차량에만 이용 가능하고요. 테슬라 소비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FSD가 국내에서 완전히 허용되면 테슬라 가치는 더 오를 것이니 미리 사자는 글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테슬라가 지난 10일 모델 Y 롱바디 모델 가격을 출시 약 일주일 만에 500만 원 기습 인상했을 때도 테슬라는 지금이 제일 싸다. 미리 사서 500만 원 벌었다. 같은 반응도 나왔고 업계에서는 다른 브랜드에서 찾기 힘든 충성 테슬라 고객이 트렌드를 확산시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테슬라 현상을 가장 우려하는 건 국산차 업계인데 테슬라의 주력인 모델 3와 Y가 4천만 원에서 한 5천만 원 안팎이고요. 이 구간에 현대기아의 주력인 그랜저와 산타페, 소렌토가 이 구간이군요. 주 고객층도 30, 40대가 겹치고
반면 수입차 업계는 테슬라가 국내 시장에 이 전기차 캐즘 극복에 마중물을 붓고 있다는 반응인데, 테슬라를 통해서 전기차 자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테슬라의 불편을 느끼거나 실적난 고객들이 더 고급차로 갈아탈 때 그 수요를 흡수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마저 나온다고 합니다. 테슬라 현상의 지속 여부는 AS 인프라 확충 속도에 달려 있다는 분석인데, 테슬라의 국내 누적 판매량은 약 11만 대이지만 AS 센터는 현재 16곳이고 30년간 국내에서 누적 약 90만 대를 판매한 BMW는 전국 82곳에 AS 센터를 두고 있고, 경기 안성에 축구장 8개 크기짜리 부품 전용 대형 물류센터까지 있다고 합니다. 판매가 AS 확충 속도를 지나치게 앞지르면 머지않아 테슬라는 소비자 불편 문제를 맞닥뜨릴 수가 있고,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AS 문제는 결국 중고차 가격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AS 센터가 너무 적긴 하다, 그죠? 16곳. 자, 마지막 기사인데, 네, 좀 민망한 기사입니다. 동학개미스승 박세익 코스피 주도주 반도체에서 이거 구수로 바뀐다. 자, 그냥 내용만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파괴된 건물은 다시 지어야 합니다. 이미 들어간 비용은 매몰 비용이고 재건을 위해 경제가 돌아가는 거죠. 이란이 중동의 정유화학 플랜트를 공격했는데 그 플랜트 원래 우리가 지어준 겁니다. 파괴되면 다시 짓는 거는 우리 건설사들이에요. 어제 제가 좀 다른 기사도 좀 읽다 보니까 이번에 중동 지역에 이 반미 감정이 또 많이 올라왔다고 그러죠. 그래서 원래는 미국 기업들이 주도를 해서 또 재건하려고 하겠지만 이번에 미국 기업이 그렇게 재건을 수요를 많이 못 가져갈 수 있다. 예, 그래서 미국의 지금 재건 관련 건설주가 별로 주가가 안 좋다. 예, 그게 제가 어젯밤에 읽었던 기사였거든요. 자, 이 기사가 조선일보 머니에서 인터뷰를 지난주에 와서 했던 겁니다. 자, 전쟁이 장기화되면 경제가 무너질 것 같지만 실제로 역사를 보면 정반대였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 국내 주식시장을 견인한 것은 전자와 하이닉스 등 반도체인데 주대주의 교체 가능성이 있다고 말을 했고, 여기에 반도체의 영업이익 성장률이 올해는 지금 이번에 3월 수출 데이터 보면 뭐 160%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면. 근데 내년 전망치도 되게 좋게 나와 있는데 실제 그 전망치대로 나오는지, 예, 컨센서스가 많이 올라가 있는데 이 컨센서스대로 나오는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반도체 다음 주자는 무엇으로 보느냐? 네, 그래서 뭐 건설주, 원전 모멘텀과 중동 재건 수혜가 교집합을 이루는 기업들인데 실제로 최근 한 달간 주가 상승률 보면 예사롭지 않았다는 거죠. 삼성 엔지니어링, GS건설이 되게 강했습니다. 둘째는 조선주, 저가 수주가 끝나고 고가 수주를 받은 23년, 24년 물량이 지금 실적으로 계속 반영되고 있죠. 영업이익률은 계속 꾸준히 오르는데 주가가 6개월 쉬었기 때문에 조정이 거의 다 끝나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었고요. 셋째는 소비재입니다. 유가가 $110 올라갈 때 전 세계적으로 소비재가 거의 뭐 급락했잖아요. 그런데 유가가 다시 $91, 어제는 이제 뭐 $80대로 떨어졌죠. 네, 그러면 다시 이제 가처분 소득이 늘게 되고, 만약에 유가도 떨어지면 금리도 다시 떨어지게 되고, 네, 그러면 그동안 많이 눌린 자유 소비재인 자동차, 그래서 최근에 테슬라가 반등이 들어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하이브 아까 뉴스도 보셨지만 하이브 저렇게 올해 떼돈을 벌어올 건데 지난번 광화문 BTS 완전 복귀 이후 세론이 있었고 거기다가 이란 전쟁에 의한 유가 급등으로
엔터테인먼트 전체 소비재가 다 같이 빠졌기 때문에 이쪽 소비재가 좀 반등 들어가지 않을까. 그 중에서 뭐 엔터 이런 것도 얘기한 거죠. 박 대표는 지난해 12월 재테크 박람회에서 미국 중간 선거가 있는 올해 5월에서 10월 사이에는 20% 전후 조정은 언제든지 올 수 있으니까 5월까지 현금 비중을 50% 늘리세요라고 지난 12월 달에 얘기했었고요. 그게 또 설 특집으로 또 다시 반영이 좀 되면서 약간 좀 폭락이 오는 것처럼 이렇게 좀 썸네일이 있긴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3월 초에 이틀 만에 20% 급락이 나오긴 했습니다. 뉴턴의 관성의 법칙이 있듯이 주식 시장에도 관성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장대 양봉으로 끝났잖아요. 그래서 올 보통 상반기까지 그 상승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너무 가파르게 오르면 이격 조정이 반드시 오는데, 이란 전쟁이 울고 싶을 때 뺨을 세게 한번 때려준 거다. 뭐 그런 얘기를 저희 채슬리 라운지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으로 미리 조정을 받은 덕에 5월에서 10월 사이에 대형 가격 뭐 큰 조정은 없을 것 같고, 제가 이렇게 이제 바꿨잖아요. 약간 이렇게 정강, 중략, 후강 이렇게 바꿨고요. 시장은 이격 조정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 좀 지루한 횡보 조정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고, 금리 기대가 후퇴하고 유가는 다시 오르는 상태였지만, 반대로 되면 지금은 이 땔감이 부족한, 유동성의 땔감이 부족한 상황이 됐는데, 언제든지 유가와 금리 향방에 따라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할 거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급은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격언이죠. 스페이스X 상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 AI, 그리고 중국의 창신 메모리 상장이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 예를 들었죠. 22년 1월에 LG엔솔 이 100조짜리가 들어오면서 시총 상위 종목들이 뭐 많이 흔들렸었죠. 이번에는 그보다 큰 이 글로벌 큰 고래들이 한꺼번에 들어오니까 조금 하반기에도 계속 신중하게 투자하자. 이런 얘기를 해놨습니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시고 이 변동성장에서 계좌가 풍성해지는 그런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에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그냥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화고에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